영어 하는 게 힘들죠. 그러면서 영어 하는 방법, 제 노하우는 그거예요. 해외에서 바라보는 지금 한국 정치 어떤지 궁금해요. 정치학자로서. 제가 한국에 와서 연구를 하는 게 태극기 시위예요. 아, 태극기 부대요? 태극기 네. 집회.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네. 제가 지금 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이요. 200만 요정 우인혜입니다. 아, 그새 200만이 됐습니까? 아, 지금 오정 원래 100만 요정 아니었어? 100만은 넘었지. 어. 그래서 이제 근데 오정 TV는 40만도 안 됐기 때문에 200만까지 끌어올려 봅니다. 네. 아니 뭐 200만 너무 훌륭한 일이죠. 네. 근데 뒤에 요정은 왜 붙는 겁니까? 나도 몰라. 어쩔 수 없이 붙여주는 것 같아. 아, 본인이 붙인 거 아니에요? 아니지, 당연히. 아, 제작진이 붙여준 내가 거라고? 설마 요정이라고 불러지? 나도 양심이 있는데 200만 여사 뭐 이러면 내가 이해할까?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정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막 30대, 40대, 50대 남성분들이 많으신데 네. 이분들이 가장 또 관심 있는 분야가 바로 시사 정치입니다. 그치, 그치. 하지만 오늘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치우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중도 계속. 네, 우리 여전히. 중도인 거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시사와 정치를 쉽고 또 재밌게 네. 풀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게스트분이 약간 독특한 게 미국에서 지금 정치학 교수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거의 30년 가까이 미국에 살다 오신. 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말이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라고 했더니 아주 빵 터지시고. 이분 오늘 좀 기대됩니다. 미국 솔즈베리 대학 정치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남태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미국인들 보면은 막 대학교 티셔츠도 있고 아, 맞아. 어디 뭐 놀러 가면은 막 그 지역 티셔츠도 있고 이런데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역 티셔츠나 뭔가 나를 상징하는 것들을 티셔츠에다가 박는 걸 좋아하는 겁니까?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근데 네. 그걸 많이 입거든요, 진짜로. 네. 우리는 그렇다고 뭐 서울 막 이런 거 입고 다니지 않거든요. 쟤도 입고 입으니까 나도 입는 거 아닐까? 아, 근데 그게 궁금한 거야. 유독 지역이나 아니면 뭐 맞습니다. 대학이나 이런 거를 되게 상징처럼 티셔츠로 입고 다니니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 아니면 너무 땅이 넓다 보니까 각 주가 좀 나라 같은 느낌이어서 그렇게 입는 건지. 저는 그 생각이에요. 왜냐면 어. 워낙에 나라가 크니까 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음. 좀 이렇게 약간 그 자기 주의 정체성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뭐 메릴랜드 이것도 입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그 자동차 플레이트 같은 데도 뭐 메릴랜드 그런 거 뭐 달고 뭐 차 뒤에도 메릴랜드 약간 그 유명하게 게거든요. 개? 블루크랩 먹는 게 꽃게요? 꽃게. 오. 그걸 많이 먹는데 뭐 그거 스티커 붙여놓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 메릴랜드는 아까 블루크랩이 유명하다고 하셨고 여기는 그러니까 전민기 씨가 여기서 좀 살다 왔거든요. 되게 시골이라고 들었는데 어쩌다가 메릴랜드에 정착하게 되신 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예, 거기 잡이 학교. 솔즈베리가 거기에 있어요? 예, 솔즈베리 대학교가 그 메릴랜드 이 동쪽 끝에 솔즈베리라는 그 도시가 있고요. 네. 거기에 있는 그 메릴랜드 주립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원래 여기서 계속 처음부터 근무하셨던 거예요? 미국 아니죠, 가셨을 때? 아니죠. 맨 처음에 미국에 96년도에 갔는데요. 네. 그때 갈 때는 석사를 저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시작을 했고요. 미국 대학? 예, 미국 그쵸? 그다음에 캔사스라고 네. 미국의 가장 가운데 있는 데 가서 박사를 하고요. 혹시 그건가요? 캔사스 외딴 시골집에서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야 이분 30년 지금 한국 떠난 지 30년이야. 아니 그거 있잖아 무서운 회오리 바람 타 그 무서운 영화 그 도로시 맞습니다. 나오는 아 맞죠 네, 오즈 마법사 오즈 마법사 맞습니다. 거기 나오는 그곳 뭐 거기서 맞습니다. 거기서 회오리가 나오고 거기서 걔가 어디 가고 뭐 맞잖아. 그러면은 96년도까지는 그냥 한국에서 평범한 대학 아주 평범한 대학 졸업하시고 결혼도 하고 첫째 애도 낳고 그리고서 첫째 애가 2살 반 때 미국을 갔죠. 그럼 계기가 뭐예요? 미국을 가게 된 계기. 미국 가게 된 계기요? 네. 저는 아버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항상 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좀 큰 데 가서 해라. 한 번씩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 말씀이 되게 오랫동안 이렇게
남으셨구나. 세뇌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맨몸으로 가서 미국에서 정착하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맨몸으로. 사실 네. 봐봐 생각해봐 남편 애죠. 따라서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딸입니다. 아 딸입니까? 네 제가 아들이라 제 이미지로 생각하게 되네. 그 아버님이 좀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 처음에는 좀 도와주셨죠. 좀 근데 이것도 한계가 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어. 유학생들을 보고요. 네. 보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유학생 와이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외롭잖아 일단. 너무 외롭고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그쵸.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디 기댈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유학생 와이프들의 그 옆에서 고생하는 것은 아주 이루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미국이 뭐 기회의 땅이다. 뭐라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많은 분들이 또 가시는데 미국에서 살아보시니까 얘기를 들었을 때 녹록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럼. 근데 과연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어떤 부분에서 기회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정착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요. 근데 이것도 예전 얘기 아닌가요? 요즘은 요 세대 때. 좀 다르죠. 네. 다른데요. 그 기회의 땅이라는 게 결국은 돈이잖아요. 네. 사실 전 세계 경제 뭐 몇십 %가 미국 경제인데요. 네. 아직은 그래도 내가 몸만 고생하면 먹고 살 수는 있다. 미국에서요? 좀 시급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일자리가 많고? 일자리도 많고 내가 원하는 시간도 일을 할- 높고 예를 들어서 뭐 물론 뭐 그래도 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차별도 있고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미국에서는 뭐 내가 한국에서 무엇을 했건 다 까먹고 진짜 내가 몸 빠져서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돈은 모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요즘 보면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도 결국은 그런 어떤 동양인이라는 어떤 한계 때문에 부딪혀서 혹은 비자 문제 때문에 잡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고. 법적인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눈높이를 좀 낮추면 가능하다는 거 아닐까? 아. 우리나라도 취업률이 낮은 게 내가 4년대 석사까지 그치. 했으면 대기업 연봉 무조건 얼마 이상 가야지. 원하는데 그 어. 밑에는 널려 있거든. 나는 이건 다 그래요. 본인의 기준 차이라고 봐. 제가 있는 도시가 1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분들이 이민을 오는 곳이었어요. 이쪽이 네. 왜 이민을 오면 뭘 하냐면 거기에 닭공장이 있어요. 닭공장. 공장? 오. 그 공장 일이 힘들잖아요. 공장 일이라는 게 닭 죽이고 뜯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이 힘드니까 외국 노동자를 많이 쓰는데 그걸 한국 노동자들 썼던 거예요. 네.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내가 1년 동안 고생을 해서 영주권이 나오면 내가 한국에 있는 돈하고 해가지고 뭔가 샵을 열고 네. 뭘 가게를 열어서 삶을 노후를 영위를 하겠다. 그런 플랜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내가 시드머니를 모아보자. 어. 뭐 이런 큰 결심이 네, 있을 뭐. 수도 있지. 이게 뭐 워낙에 다양하니까요. 뭐 네. 한국말로 요즘 뭐 케바케라 그러는데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영어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영어죠. 근데 그거 케바케는 많이 영어가 아니죠. 쓰잖아요. 그 똑같은 뜻이죠. 네, 케바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 케바케라고는 안 하죠 미국에서. 당연히 안 하겠지. 영어 얘기 나왔으니까. 네. 저 또 영어 잘하시잖아요 오윤혜 씨. 제가 좋아하거든요, 영어를. 예. 영어를 좋아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영어를 하는 게 재밌고 다양한 언어에 대한 제가 로망이 있는데 네. 이렇게 영어를 얘기했을 때 사람 톤이 약간 다운이 되면서 달라지죠. 평상시에 어. 톤이 좀 달라지고 네. 좀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분위기를 잡아요. 영어 할 때 나름 그 딱 잡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막 눈빛을 일단 다르게 합니다. 맞지? 있지? 눈빛 다르게 하잖아. 근데 거울 안 봐서 눈빛까지 달라집니까? 마치 자기가 눈빛까지. 미드 속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눈빛을 딱 이렇게 하면서 리액션 이 손짓과 함께 하거든요. 오윤혜 씨.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제 그런 언어를 하는 사람들은 남녀를 떠나서 섹시하게 느껴지니까. 그래요? 나 이제 알았다. 아, 그치? 영어 하면서 언니, 나 섹시해 이러면서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뭔가 근데 내가 그동안 섹시함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저급했지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제2의 언어를 할 때 예. 한국말이 좀 서툴러도 다른 사람이 되는. 약간 되게 섹시함이 묻어나가지고 근데 이제 영어 교육이 지금 우리나라 사교육 진짜 22조가 영어 교육 사교육비로 투자를 한대요. 네. 근데 미국에 사시다 보면은 느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영어를 빨리 배울 수 있나? 영어를 그러니까 빨리라기보다 언제쯤 영어를 좀 친숙하게 했을 때 이 아이에게 효과가 있나 또는 뭐 그거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한국에서 독자들하고 만나게 됐던 게 책이 그 영어 계급 사회라는 책이었어요. 영어 계급? 영어 계급 사회. 그러니까 그 책은 딱 제목 그대로 네.
한국은 영어로 계급이 나뉜다. 아 진짜. 그리고 나뉘고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영어를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 근데 그것은 다 환상이다. 아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라는 영어를 조기 교육 때 영어 유치원, 영어 학원, 국제 학교.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책에서 네. 곧 다시 돌아올 텐데 영어를 배운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책에 대해서 북토크를 할 기회가 네, 있었는데 네, 제목이 영어 계급 사회니까 네. 딱 듣기는 영어 잘하면 계급 올라갈 것 뭐 같은 이런 느낌. 거. 네. 이걸 그래서- 기대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딱 북토크를 딱 제가 앞에 나왔는데 아주머니들이 주로 아주머니들이 네, 아주머니들이지. 다 그걸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내 애들 다 영어를 막 미친 듯이 그래야 시키고 내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영어에 쏟아부은 돈에 대한 어떤 당위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 네. 되게 어색해 하시는 거야. 내가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 분이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드니까 그렇게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엄마들은 빨리빨리 솔루션을 줘야 되거든요. 제가 딱 그 질문을 듣고서 아, 예. 그러니까 잠시 할 말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네. 영어로 접근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 영어를 영어로 접근한다. 언어는 그 문화의 일부일 뿐이고 네네. 그 문화를 전부 다 흡수를 함으로써 맞아요. 언어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인데 언어만 들이마시니 좀 있으면 나가고 좀 있으면 나가고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 맞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여기에 덜을 써야 돼, 어를 써야 돼, 아니면은 막 정관사부터 해서 막 저도 그런 몰라요, 아직 문법 그거. 막 이런 거를 문법적인 걸 많이 배우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질문이 언제 영어를 해야 좀 효율적으로. 그냥 라고 미국을 가야 돼. 이 미국 문화를 가면 됩니까? 체득하기 위해. 아니 전민기 보니까 미국 갔다 와도 영어가 완성이 안 돼. 이게 진짜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근데 사실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제 경험이잖아요. 네. 영어를 가리키는 것을 가리키시는 교수분들은 딴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그분들은 많은 사례를 보니까. 근데 네. 저는 딱 제 한 케이스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좁은 얘기인데 이제 맨 처음에 AU를 갔을 때 그 영어 교육이 그때가 거의 처음이었어요. 미국 간다고 이제 한 달을 다녔나 회화학원을? 그러니까 그게 다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얄팍한 영어를 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근데 수업을 해보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내 딴에는 맞는 게 쓴 것 같은데 제 튜터가 있었는데 빨간 줄을 계속 그는 거야. 열받지. 말은 이건 하고 싶은데 못 하겠지. 그러니까 영어가 는 게 그 영어 프로그램 때문에 영어가 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들어야 되는 절박함 때문에 영어가 늘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해야 돼요? 뭐 다 다를 테고 사람마다 사실 또 능력도 있고 맞아요. 뭐 소질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어쨌거나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만큼 하고 싶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명확할 때 영어가 된다. 목적이 있을 때. 목적이 하긴 나 여행 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여행 영어 듣습니다. 이거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외웠던 거 하나라도 써봅니다. Can I have some hamburger? 오, 그렇죠. 이거 중요하거든. 그냥 햄버거 플리스 이거 아니거든. Can I have를 붙여주는 게 좋다. 네, 이런 거 맞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생기니까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오그라드냐? 맞습니다. 그게 그게 맞습니까? 지식이 그 영어로 없으면 네. 아무리 쉬운 말을 상대방이 해도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그 가슴 아픈 추억이 네. 그 AU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햄버거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네. Can I have 해줘야죠. 그러니까 미국에 왔는데 내가 위드 햄버거를 코크까지. 네. 미국에 왔는데 햄버거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햄버거 먹으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버벅거리면서 뭐 달라 했겠죠. 네. 달라 했는데 뭐라 그러는 거야. 아, 씨, 뭐라 그러는 거야. 너 햄버거 시켰으면 주면 되지. 뭘 물어봤을까? 뭘 나한테 왜 뭘 계속 먹고 갈 거냐 포장이야 이거 아니야? 몇 번을 했는데 그거였던 거야. 근데 그 영어가 여기서 먹을 건지 갖고 갈 건지. here or to go. 근데 그런 말을 들어봤어야지. 되게 쉬운 단어인데도 설마 이걸 말하겠어? 그런 익숙하지 않지. 그 지식이 다 환경 그런 게 머릿속에 들어왔어야지 영어가 되는 것이지. 자, 영어, 자, here, 오, to go, 자, 이렇게 하세요. 뭐, 그게, 예, 그러다가 막상 그래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그거를 물어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담이 없이 가서 먹었죠. 네. 그거를 다 헤쳐나가면서 배우는 건데 네. 목적이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목적. 학교에 이렇게 있으면서 네. 한국에서 오세요. 가끔 유학생들도 오시고 그러면 젊은 분들도 오시고 그러면 네. 영어 하는 게 힘들죠. 그러면서 영어 하는 방법 제 노하우는 그거예요. 네. 라디오를 들어라. 라디오, 영어 라디오. 영어 라디오도 한국 KBS처럼 네. NPR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National Public Radio. 구차하게 설명하기 힘든데 하여튼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틀어놓고 있으면 처음엔 못 알아듣다가 한 두세 번 듣고 나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게 좀 점점 들리기 더 시작할 이게 것 뉘앙스가 같아. 느껴지는 점점 더 지역이 어. 그러면서 부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누구랑 회의를 했겠구나. 세 번째 뭐 그러다가 저녁 때쯤 되면 네. 그래 부시가 오늘 누구랑 회의했지. 그리고 들으면 더 잘 들리는 거죠. 오. 그렇게 해서 뭐 백그라운드 노이즈처럼 이렇게 틀어놓으면 네. 저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늘 그렇게 학생들한테 해주죠. 그러면 네. 컨텐츠가 머리에 쌓이면서 자연스레. 그리고 나면 영어가 는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 오윤아 씨, 네? here or to go? here or to go? 투고지, 투고. 투고라고? 포장해서 부모님 들어가야 나는 되니까. here. 나는 그래, here. 그래. 먹겠습니다. Here or to go? here. here. 자, 여러분. 한삼 시대. 이거 미국으로 진출해야 되는. 이거 FDA 받아가지고 지금 이미 수출이 가능합니다. 산삼 메릴랜드로 보내야겠네. 그러면. 지금 FDA뿐만 아니라 햇섭 인증부터 해가지고 네. 좋다는 인증은 다 받았다는 거. 네. 자, 산삼 미국에서는 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 특히 산삼으로 유명한 회사가 산삼 순백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기가 산삼 순백으로 대박 나가지고 네. 산삼 침양환 만들고 네. 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산삼 시대 요건 이제 약간 엔트리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담 없이 가격적인 부담 없이 차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간편하게 뜯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맞습니다. 산삼의 대중화를 이끌기 위해서 산삼시대를 개발했는데 7년근 지리산 산양삼삼이 가장 사포닌 성분이 높아요. 네. 그거 70%, 도라지 10, 홍삼 10, 메가 10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았습니다. 네. 중요한 건 가격인데 1+1에다가 산삼 순백 8병이 들어있는 거를 증정으로 드리니까 이 산삼 순백 10병의 판매가가 8만 원이에요. 네. 근데 그거 빼면 이거 1+1이 10만 원대가 되는 거 10만 원이니까 요거 한 박스에 5만 원도 안 한다는 5만 원이라는 거죠. 네. 쇼핑백까지 챙겨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선물하시거나 아니면 요즘 면역력 높이고 좀 목 아프고 네. 이럴 때 산삼 시대로 함께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보통 이제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겨울 되면 막 꼭 홍삼 챙겨 먹고 막 산삼 챙겨 먹고 이러잖아요. 미국에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요? 고기 먹나? 고기 맨날 바베큐 그 걔네들 무슨 일만 있으면 스테이크. 그렇죠. 뭐 일만 있으면 아니라 거의 그쵸. 매일 고기죠. 그 그릴이 그냥 집에 다 있더라고요. 정원이 뭐 있으니까. 그릴 입고 맨날 구워 먹고 미국 사람들은 굳이 그런 걸 찾자면 감기 걸렸을 때 치킨 숲 치킨스. 누들스. 우리가 훨씬 낫다. 아유, 여러분, 산삼으로 갑시다. 그 언제 고기 사가지고 구워가지고 손질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끓여가지고 난리를 맞아. 칩니까? 네이버에 산삼 순백 검색하시면 되고 1666-0045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다른 데서 봤어도 오정TV라고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때 거의 세대 교육을 시켜야 돼. 오정TV 여러분 잊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영어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네.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그 나라의 뭐 문화를 알고 백그라운드처럼 계속 듣고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책상에 앉아야 되잖아. 엉덩이. 이게 엉덩이가 크다고 오래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 엉덩이 힘은 엉덩이의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까? 이럴 거면 난 서울대 갔지 지금.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느냐 또 그쵸. 무엇을 공부하느냐가 중요한데 사이즈 오브입니다. 우리 교수님이 앉아 있는 이 의자가 몰입 체어라고 해가지고 학생용 의자 컨셉이에요. 저희가 네. 이제 상담하러 갔을 때 이 의자에 앉아서 너무 편안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어떠십니까? 편합니다. 편안합니까? 예. 그러시죠? 미국으로 가져가세요.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몰입 체어 사이즈 오브는 여러분들의 사이즈에 맞게끔 우리 신체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다 재가지고 맞춤 의자예요. 맞아요. 목 길이, 팔 여기 특히 팔걸이 이런 거 보통 의자는 쓸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팔 높이까지 우리한테 맞춰주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거북목, 어깨, 허리 디스크 이거 다 잘못된 자세 때문에 맞아요. 고질병처럼 우리 갖고 있잖아요. 사이즈 오브를 해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네, 책상에 오래 앉아 계신 분들 자꾸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거북목 되고 어깨가 결리고
의자부터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상에 자꾸 앉았다가 1시간만 되면 일어나서 나오는 우리 아들, 사춘기 아들, 딸들 몰입체어. 공부할 때 의자 몰입체어로 한번 바꿔주시면은 아마 의자에서 진짜 안 일어날걸요? 너무 이거 편해가지고. 네이버에 리뷰가 9,000개 이상 있고 평점이 4.9예요. 5점 만점에. 그러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가격도 아주 착합니다. 네. 자, 네이버의 사이즈 오브 또는 저희 고정 댓글 링크 타시고 가시면 되고 오정TV 보고 왔습니다 라고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미국 정치학과 교수님, 남태영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 얘기를 드렸다시피 정치에 관심 많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가장 궁금한 게 한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근데 미국 가서 계시면은 한국 정치가 어떻게 보이는지, 왜 그러는지 이런 게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봐집니까? 아니면은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 어때요? 관심 있겠죠, 한국 사람인데. 어. 해외에서 바라보는 지금 한국 정치. 어떤지 궁금해요. 정치학자로서. 네. 그게 환장하겠다 나 우유대. 정치 학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도로가 절로 나갔다, 엑시트가 절로 나갔다, 뭐 그런 디테일한 것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끝도 사실은 없지. 아니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네, 그럴 200만, 겁니다. 200만 우리 네, 요정. 제가 뭐, 네. 뭐 학자로서라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첫째 관심이 관심이 많고요. 네. 두 번째는 일단 제가 틀릴 수 있다. 제가 아, 드리는 그쵸? 말씀이 네. 틀릴 수 있다는 걸 드리고요. 당연하죠. 그런 전제에서 말씀을 일단 제가 늘 관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남북 문제예요. 남북 문제. 네. 우린 남북 또 휴전 상태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과연 이 남북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느냐. 네. 남북 간의 경계가 가장 그 군사가 많이 모여 있는 네. 아주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심각성에 비해서는 한국에서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인식이 제가 보기에는 네. 약간 좀 잘못돼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희 새벽 6시에 오발령, 오발령. 네. 뭐 뜨고 하는데 짜증나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애들 다 깨우고 말이야. 겨우 재웠는데 또 올리고 막. 예. 잘못 보냈다고 또 보내고 말이야.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북한에서 핵폭탄 이제 뭐 실험도 하고 네. 뭐 미사일 시험도 하고 그때마다 뭐 울리고 속보 뜨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강연 나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쭤봐요. 네. 쭉 앉아 계시면 여러분 북한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불안하십니까? 아니요? 아, 또 샀냐? 저러네. 아유. 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김정은 입장에서?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이 남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경제가 20배나 더 커. 군대도 뭐 숫자는 작지만 뭐 TV 보면 뭐도 많아 애들이. 웬걸 미군까지 거기 있는. 그쵸. 불리한 판세라고 생각하겠네.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죠, 불리한 판세죠. 그니까 네. 주민들 입장에서. 아니 북한 사람들은 저기 그 전쟁도 일으키고 나쁜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잖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치죠. 근데 내가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북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증명을 할 거야? 계속 이제 여기저기 다 배치돼 있고 막 이런 느낌을 주면서. 이미 준비는 우리는. 우리는 주민이나 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쵸. 내가 아무리 진정 선의를 갖고 있어도 그거를 증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쵸. 납득이 되신다면 다음 상황도 아마 납득이 되실 거예요. 세상이 끝났어. 네. 뭐 우리 둘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끝나고. 제 메릴랜드에 좀비가 계시는 와이프 잊지 마시고요. 아니, 좀비가 뭐 나고 뭐 핵폭탄 뭐 다 해서 세상이 다 깡그리 망했어. 네네네. 혼자서 막 서울 일대를 돌아다니고 뭐 사는 사람 없어요 뭐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만난 거야 둘이. 기억나세요? 예, 저번에 오정 TV에 나오셔가지고 예 뭐 둘이서 너무 반가워. 자, 한 1년을 막 헤매다가 네. 인사도 하고 뭐 돼지고기도 구워 먹고 뭐 이랬어. 네, 인류가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 밤 인류의 탄생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이브가 만났듯이. 죄송합니다. 딴 데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몰라 일단. 근데 다음 날 내가 총을 하나 들고 나와요. 어머나. 근데 총을 들고 나오는데 웃으면서 아우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제가 총을 하나 샀어요. 살 수는 있다고 쳐. 네네네. 근데 제가 절대 쏠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무법 천재 여기 아무도 없어. 어떠시겠어요 기분은?
그럼 옆에 딱 붙어야지.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불안하죠. 내 말을 어떻게 믿어? 네.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뺏으려고 하지. 나도 총을 사야지. 그렇지. 다음날 보험처럼. 총을 2자리를 사고 나온 거야. 쌍으로. 난 내가- 2개, 난 2개. 딱 나왔는데 이분이 내가 분명히 기분이 그냥 꿉꿉해서 샀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총을 두 2개 개? 샀어? 오씨. 다음날 전원 시루탄 뭐 이런 거 그치. 이런 거 다 메고 와 막. 내가 그걸 나도 그걸 타고 뭐 그치 나 둘이 전쟁하는 거네 지금. 아시겠죠? 네. 아무리 서로 진정성이 있어도 믿을 수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내 안보를 위해서 뭔가를 했지만 그것은 상대방의 안보를 위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시큐리티 딜레마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왜 그 모든 것들을 미국은 세계 경찰이라는 명목하에 전 세계에서 조장하는 겁니까? 그런 위험을?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는 우리 착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네. 이 시큐리티 딜레마를 이해를 하면 일단 북한이 왜 저러는가가 이해를 할 수가 이해가 있는 것이죠. 되네. 네. 네.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1년 전을 돌이켜 보면 그 외교를 보면 저 중에 분명히 정치학을 수업을 들은 사람이 있을 테고 저기 안에 참모진 중에 저 안에 분명히 시큐리티 딜레마를 배운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저럴까? 근데 사실은 왜 그럴까? 얘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 사람들은 북한의 그런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해는 하는데 나와서 얘기는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미국은 그럴 수 있어. 다른 이해관계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네. 근데 한국은 당사자니까 당사자인데 그 노름에 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북한을 때리고 북한을 블레임하고 그동안 간신히 쌓아놨던 약간의 신뢰를 그쵸. 다 무너지는 그게 있어도 거지. 힘든 판에 네, 지금 네. 해본 것처럼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불사를 필요가 있을까? 남북의 어떤 국민도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2023년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면 평화로 가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 남북 정상들의 역할인 거지. 서로 무기를 하나씩 쟁여서 언제든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는 국민들이 너무 더 불안한 마음이 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막 맞아. 뭐 싱가포르에서 무슨 만났잖아요. 아니 그 전에 막 서로 욕하고 막 이랬을 때 그때 긴장감이 확 올라갔잖아요. 근데 긴장감이 확 올라갔다 뭐 한국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긴장감이 확 올라갔다 그게 확 내려갔을 때 그 내려갔던 긴장감을 생각을 해보시면 평화가 보이는 시점은 우리가 가본 곳인데 네. 그 스트레스가 없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1년, 2년은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일로 뭐 누구를 블레임하자면 끝이 없지만 어쨌거나 평화의 불씨를 살려고 엄청 노력을 해도 힘든데 네. 그거를 완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지금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늘 아주 자주 합니다. 이게 한 발짝 물러나면 보이는구나. 우리는 그것보다는 경제가 힘들고 나라가 개판으로 돌아가고 이런 문제에 더 이제 급급하다 느꼈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전쟁 관련된 이슈를 저는 우리 사회는 이 웬만한 거 가지고는 위기 다 견뎌내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은 전쟁. 그렇죠. 우리나라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우면 뭐 지금 시뮬레이션을 이거 뭐 미국에서 많이 하지만 첫날 100만이 죽는다나 뭐 이랬거든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지도자 대통령이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무섭게 받아들여야 할 책무는 한반도의 평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윤석열 정부에 일본한테 고양이가 누워가지고 배를 까발리는 것처럼 까발리는 게 저는 그 일본한테 몸짓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미국에 대한 대한. 몸짓이다. 나는 이 정도까지 까준다. 네.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윤석열이나 윤석열 정부가 미국으로 받은 게 무엇이냐 잘 모르겠지만 뭐 국빈 대접 뭐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분 영화 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워낙에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꿰차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은 뭐 술 좀 주고 뭐 네, 뭐- 우리가 뭐 좀만 친화적인 표시만 해주면 좋아하겠구나라는 분석이 완전히 돼 있는 상태에서 국빈 네. 대접해주고 그러면 이제 배 보여주고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윤석열만의 문제냐는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고 윤석열이 저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은 주변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다. 나 못 받아들이겠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어쨌든 투표로 당선이 됐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 윤석열의 극도의 친미가 윤석열 혼자 그러면 되겠어요? 이 한국 사회 친미가 굉장히 깊잖아요. 이 맨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영어 얘기 아닙니까? 네. 영어? 그렇네. 다들 영어에 지금 뭐 미쳐 있는데. 영어에 미쳐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 하시는 분들 들어보세요. 누가 브리티시 액센트를 씁니까? 다 아메리칸 액센트죠. 아. 심지어 이거 선생님까지도 따져. 그럼. 어디 출신? 나 왜냐면 영어 그 오늘 악센트를 끊을래. 배우니까. 나 오늘 끊어. 그럼 뭐가 있어? 어디까? 뭐 다른 걸로 가겠습니다. 이게 좀, 그런 식으로.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우리가 미국에 기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거부감이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너와 나의 잘못도 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점점 조금씩 독립해가고 우리가 힘을 키워갈수록 점점 우리나라의 국익은 커질 텐데, 미국이 원하진 않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라면은 우리나라가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코리아 퍼스트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first라는 말은 영어를 지양해 주시죠. 코리아 최고 아닙니까? 우리의 국익을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죠. 호주 이런 나라도 처음에는 뭐 중국과 관계 이렇게 됐다지만 이제는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또 그렇게 손짓을 내보낸다면서요. 왜냐? 자기 나라 국민과 경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결국 그럼 또 투표를 잘해야 되네. 제가 한국에 와서 연구를 하는 게 태극기 시위예요. 태극기 부대요? 태극기 네. 집회. 할머니 할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네. 제가 지금 뭐 지금 한 연구하셨어요? 2년 넘게 지금 뵙고 네. 얘기하고 심지어는 뭐 어디 회장분은 절 딱 보시더니 작년에 하셨던 그 네. 미국에서 얘기도 그 정도로 이제 얘기도 많이 하시고 네. 하는데 그분들도 진정성이 대단해요. 맨 처음에는 저도 뭐 뉴스 보고 그러면 돈 벌려고. 돈 받고 뭐 이런 네.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몇 번 가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 말씀이. 그분들은 뭐예요? 나라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라 걱정이 그럼요.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전쟁 날 것 같아서? 지금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한미 동맹이 강화돼서 지금 괜찮은데 지금 잡발들이 지금 다시 자꾸 그러면 큰일 난다. 위험해진다. 그다음에 이 사람 북한으로부터 위협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뭐 지금 전교조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세뇌시켜서 가만 놔두면 우리나라가 공산 국가가 된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사실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말타 오라를 떠나서 자기의 좌표에서 보면 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흔들릴 수 있다. 맞아요. 그분들 말씀을 듣고 있으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시각으로 그분들 시각을 보면 예, 이해가 된다. 이해는 합니다. 뭐 굳이 공감까지는 아니지만 이해는 된다. 미국 최고 했지만 한국 최고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요. 최고 버텍스 넘버원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잖아요. 넘버 원입니다. 네. 저는 미제 안 쓰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디 제품이거든요. 내 이유가 뭐예요? 제가 살결이 좀 부들부들한 거 아시죠? 좋으시잖아요. 안 맞아. 어떤 게 안 맞아? 너무 그러니까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진짜 비싸다고 좋은 거 면세품에서 써보면은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오히려 트러블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분을 보게 됐고 매일매일 머리도 감고 우리 몸도 씻고 특히 우리 아이들도 매일매일 씻겨주는데 제일 중요한 게 원료더라. 네. 그 원료에 좋은 원료에 충실한 게 바로 또 버텍스 넘버 원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한국 화장품, 한국 이런 바디 제품들은 전 세계에서 통하잖아요. 그만큼 품질이 입증되어 있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제품인데 그 중에서도 버텍스 넘버원은 저희 오정TV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샴푸, 바디워시뿐만이 아니라 뭐 바디 크림 그리고 가볍게 바를 수 있는 립밤이나 핸드크림까지 여러분 다양한 제품군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제품 일단 한번 써보시고 여기 나랑 뭔가 잘 맞는데 우리 가족이랑 잘 맞는데 하시면은 전체 라인을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 이제 헬스장에서 버텍스 넘버 원을 쓰시는데 어머님이 아버님 또 관리 엄청 철저하게 하시잖아. 바디로션을 아직도 매일매일 바르시는데 어머님이 그 로션을 바디 젤로 모르고 이제 알려주신 거야. 집에 와서 이렇게 발랐는데 이렇게 끈적거리냐. 계속 이러다가 문지르니
그 물티슈로 문지르니까 계속 거품이 그 몸을 다 발랐는데 여러분 잘 체크하시고 물론 다 씻어내서 샤워를 한 번 더 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바디 젤과 바디 샴푸 지금 재고 소진 시까지는 50% 할인 이벤트 중입니다. 매일매일 쓰는 생필품의 질을 높이면은 네. 우리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집니다. 매일 쓰는 샴푸. 뭐 이런 거. 18,000원대로 여러분들 구매 가능하시기 때문에 쟁여놓기를 저도 최근에 한 6개 쟁여놨거든요. 네. 버텍스 넘버 1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VVVIP가 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의료 강국이잖아요. 아, 그치? 성형 강국이고. 우리 교수님은 머리숱은 되게 많으시네. 되게 풍부하시다, 진짜. 남광새 이 어. 별명이 딱 맞아. 아니 근데 대머리인가 그런 사람들은? 아, 왜 흔히 그런 말 있지. 뭐 대머리는 정력이 좋다. 세다. 이따 왜 남강세인지도 한번 얘기를 들어볼 텐데 네. 자 모션 의원입니다. 모션 의원은 이미 외국에서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외국 분들이 모발 이식을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외국인들 모발은 더 힘들대요. 봐봐. 유럽 사람, 아랍 사람, 아프리카 사람 와가지고 심으면 이게 뭐 얼마나 기술력이 대단한 그렇지, 거야. 그렇지. 네. 여러분들은 너무 쉽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머리는 지금 동양인 분들 맞으시죠? 아주 네. 쌉 가능하다. 네. 그런데다가 비절개만을 여기 2003년도부터 해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머리 심고 네. 내일 출근이 바로 가능하죠. 오정TV 보고 이제 상담 신청합니다 하시면은 할인 네. 이벤트도 하고 있고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모발 이식 원하신다. 그리고 비절개로 원하신다. 바로 출근 가능하신 모션 의원으로 한번 상담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미국 솔즈베리 대학 정치학과 교수님이신 남태영 네.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학이어서 잠깐 들어오신 거고 다시 그러면 미국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네네. 남강세. 우선 코가 굉장히 비범하시거든. 약간 슈퍼마리오 느낌 나지 않아? 아니 쿠파 느낌 나는데? 아, 그렇지. 최고, 최고, 최고. 뭐, 왜 남강세라는 별명을 갖게 되신 거예요? 남성 호르몬이 풍부하신 아니요, 편이에요? 그건 아니고. 아니에요? 귀가 되게 크셔. 지금 장난 아니야. 귀가 거의 부처님 귀야. 그래요? 네. 옛날부터 약간 좀 거친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남자 뭐- 느낌, 마초 느낌? 지금이야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옛날 좀 어렸을 때는 제가 와이프 만나기 전에는 뭐 욕도 많이 하고, 아 진짜요? 막 격투기하고 뭐 와이프가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좀 약간 인기가 여자들이 좀 이렇게 피해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 좀 거치고 인상이 해가지고. 좀 예, 거치니까 그래서 그때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여자 동창이 저한테 조용히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태연아, 너 때 너 좋아하는 애도 있었는데 그때 너 좋아한다는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였어. 뭐 이래가지고 너무 그런 애를 좋아해, 막 이런 너무 그런 분위기구나. 거예요. 그래서 좀 선입관과 맞는 얼굴이 아니었을까. 예. 이러면 이미지만 그런 것이다. 근데 잠깐 대화만 나눠봐도 너무 위트 있으시고 부드러운 분 같아. 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친구들도 원래는 그래요. 안 친구들도 그랬는데요? 네. 너무 많이 달라졌다. 그건 나이가 들면서 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면서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저는 되게 뭐랄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람이 되는데 같이 살아야 되니까 좀 그런 면에서 많이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 좋은 분을 만나셨네. 그러니까. 예, 많이. 그만큼 또 아내분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사람 만드는데. 쉽지 맞습니다. 않았지. 타국에서 그것도. 맞습니다. 예, 새 맞습니다. 아이의 아빠라고 하셨는데 아이들 그럼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29, 19, 18입니다. 첫애와 둘째 아이 사이에 터울이 10년이나. 그 10년이 제가 공부하고 그랬던 시기가 힘들게. 공부 다 끝낼 때쯤에 여보. 우리 둘째게 네, 해? 뭐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삶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었을 테니. 이렇게 성별은 어떻게 돼요? 딸, 아들입니다. 오, 그러면은 유복하시다. 자녀들은 어차피 미국에서 계속 커와서 그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은데 두 분은 다시 뭐 한국으로 오시고 싶다든지 뭐 노년을 한국에서 좀 보내고 싶다 이런 마음 없으세요? 미국에서 하는 게 충분히 저는 뭐랄까 리워딩 하고요. 교수로서의 커리어는 미국에서 근데 만약에 한국에 올 수 있으면 다르게 오고 싶다는 욕심은 있고요. 미국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네. 점점 저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저희 둘이 맨날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하다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러면 여보 당신만 그냥 가. 가서 가다 왔다 갔다 하고 메릴랜드 옷만 챙겨 입고 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아내분이 원하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들 다 키우고 우리 남편도 한국으로 가고
나는 자유고. 예. 두 분을 응원하게 됩니다. 저는 아내분을 응원합니다. 자유를 빨리 찾으시기를. 그럼 오늘 사실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워낙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아쉬움이 또 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오정TV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뭐 간략한 끝인사? 아니면 뭐 아내분에게 하고 싶으신 영상 말? 편지? 굉장히 진부하긴 하지만 아닙니다. 영상 편지를 볼 때쯤 둘이 같이 이걸 보고 있을 것 네. 같아서. 힘들어. 예, 지금 너무 오글오글 그럴 것 같고요. 예, 옛날에 책에도 썼던 말인데요. 네. 직업이 글 쓰는 네. 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글이나 쓰고 있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의 한국도 그렇고 옛날의 한국도 그렇고 굴러가는 게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네. 힘들고 고생을 해서 굴러가는데 거기에 저는 숟가락만 글로 너무너무 편안하게 올려서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모두 힘내시길. 예, 모두 힘내시고 잘 버티시기를 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정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나와주신 남태형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